그 시민당 총재 시절 얼마나 야성이 강했던 그런 고장입니까? 그런데 김영삼이가 3당 합당을 하면서부터 보수로 돌아서 가지고 아주 굳건한 철옹성을 지금 갖추고 있죠. 그런데 참 뭐 제가 한쪽으로 외골수로 생각이 굳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산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 박람회 유치권도 윤석열이가 엄청난 실망을 부산 시민들에게 안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 한번 잘해줄 걸 믿어. 그래서 또 금정구청장을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산 사람들은 똘똘 뭉쳐있다. 그것도 보수 쪽으로. 이것만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국민의힘에서 승리한 강화. 강화는 그래도 문이 많이 열렸어요. 몇 프로 차이 아니게 아주 근접하게 이겼죠. 그래서 결론은 한동훈이가 그야말로 나락으로 추락할 뻔했었는데 한동훈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힘 받아가지고 오늘 한마디 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놈의 국민의 눈높이는 뭐 아니 화끈하게 말이죠. 김건희 특검 해야 됩니다. 특검 받으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야 화끈하지. 무슨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쩌고 저쩌고.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고요. 말로 형해화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장세일 후보죠. 영광. 여기는 강화고요. 이 강화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죠. 잘못하면은 민주당에서 이길 뻔도 했어요. 예, 뭐 여기 뭐 득표력이나 이런 건 계속 뉴스에 나왔을 거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대비되는 게 이재명 그리고 조국이죠. 지금 어떤 평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소위 김대중 총재 시절보다 더 사고력이 깊고 통찰력이 있다.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다. 기획력도 뛰어나다.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재명을 능가하는 추월하는 그런 인물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재명이 답이다. 이렇게 평하는 소위 보수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진보 진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언필칭 보수를 자처하는 평론하는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보여지는 민심의 향방, 특히 호남을 겨냥해서 저렇게 똘똘 뭉친다는 거는 김대중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
이재명이를 철옹성같이 바쳐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일념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파돼서 영남, 수도권은 이미 접수했고 이걸 당할 자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한동훈. 그래서 미리 예견하는 게 10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죠. 25일 날 의증 교사 선고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님들아 정신 차려라. 만약에 이재명이가 유죄라도 받는 날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물론 2심 3심이 있지만은 1심을 지켜보는 국민들,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은요, 그 1심 형량이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대통령도 민심을 따라서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한 게 권위가 섭니까? 국민이 신뢰합니까? 전부가 그 나름대로 사기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 자유, 최고의 민주자인 척했던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유총연맹 회의장에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가짜뉴스 척결하자. 가짜뉴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등등.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이 태풍의 핵이 되고 있어요. 혹자들은 명태균을 사기꾼 범죄 그리고 정치 프로카 범주로 국한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용산이 버쩍버쩍 놀라가지고요. 그리고 거론했던 사람들이 전부 꼬랑지를 다 내리고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강혜경이라고 하는 김영선 보좌관, 특히 명태균의 말하자면 수하, 신복처럼 부려먹었던 강혜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21일 날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발설될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법사위원회만 출두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11월 2일 날 출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강혜경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국은 어떻게 변형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와 명태균이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간단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벌써 대통령의 여론 조작 혐의가 있고 대통령의 선거 개혁
개입, 김건희의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고 이것들을 다 풀어헤쳐서 명명백백하게 이게 아니다라고 대통령 용사는 밝힐 의무가 있고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어 어영부영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전쟁을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확실히 확연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북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폭파 이벤트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삐라를 뿌렸다.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1차적인 시위를 휴전선 부근의 DMZ에서 폭파 작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우명한 핵책이 용산에서 거론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의구심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에게 납득을 시켜야죠.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게 첫째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수십만 우리의 젊은이들, 장정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금 이 현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젊은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한국의 전운이 감돈다 그러면은 미국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국무차관이 그거 한국을 와가지고 지금 제동을 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언제 멈출 줄을 몰라요.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더군다나 민생도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고 또 시국이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넘기면은 전부 거부권 행사해서 거부권을 벌써 몇 번 행사했습니까? 23번입니까? 24번입니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무지몽매한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를 격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를 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국민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질식사하는 그런 지경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누구야 중앙지검장 이 친구들 탄핵해야 돼요. 어디서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엄연한 재상을 감추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다? 아니 수사심의위원회 왜 만들었어? 거기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 내에 있는 몇몇 검사들을 레드팀으로 해서 뭐 거기서 걸렀다? 해보니 혐의가 없다? 이래서 무죄 취지로 혐의 없음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들이 업무를 재상이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판결문에서 그리고 증언들 심지어는 검사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 기록 자체가 의법 사항이에요. 기소를 해야만 될 사항이라고. 근데 이런 걸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줬어요. 아, 여기 탄핵 안 하고 어디다 탄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감찰 기능을 검사들에게 활용합니까? 그야말로 전임 이원석 총장, 그야말로 그 사람들 아주 끼가 많은 그런 친구 같아요. 수사심의위원회 딱 만들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다 붙여놓고 이제 퇴임 며칠 전에 붙였죠. 그래서 하나는 불기소, 하나는 기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 기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묻어서 이제 통틀어서 도이치모터 사건을 연결시켜가지고 무혐의, 불기소 이걸 했으면 고난 밖의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나와 있는 사실을 묻었잖아요. 그러면 범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위공무원들은 탄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지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들이 기소 안 하면 죄가 안 돼. 기소 안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으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핵 발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봐야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 어떤 눈치를 봐서도 안 돼요. 기왕에 보수는 민주당의 등을 돌린 지 이미 오래고 뭐 눈길이나 줄 것 같습니까? 눈길을 주는 척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국민의힘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윤석열이도 탄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8명 끌어올 수 있어요. 야, 이 시국이 국민의힘 이 보수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빨리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부축해야 되죠. 그걸 하려면 탄핵으로 가야 돼요. 그나마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줬기 때문에 이런 바람도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못해요? 정권을 가져서 정권을 뺏길까 봐 고민합니까? 선거도 지방선거 26년도 1년 이상 남았어요. 27년도에 대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못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밑에서는